다시 유동성을 좁힌다고? 다시 빨아들인다고? 그럼 나는 얼마나 어려워야 되지?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투자하는 것에 좀 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런 말을 좀 왜 감히 드리냐면 결국 불확실성이라는 게 많은 심리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불확실성보다 안 보이는 불확실성이 훨씬 더 위험한데 지금은 이런 안 보이는 불확실성은 이런 것 같아요. 유동성의 효과를 과연 나는 향유했는가? 일부 극소수만 향유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려워지면 더 양극화가 확대될 텐데 네. 그럼 과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네. 이런 불안감들이 각각 개별뿐만 아니고 국가 단위로도 상당 부분 위험에 봉착돼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긴축의 시대다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성적으로 얘기하지만 긴축의 시대 이퀄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라고 불안감을 좀 내보이는 쪽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이런 시대가 도래할 거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개인들이요. 네. 일단은 자기만의 결정할 수 있는 사고가 있어야 돼요. 음. 네, 좋을 때는 티가 안 나요. 그렇죠. 왜냐면 묻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안 좋을 때는 티가 나요. 왜냐면 안 좋을 때는 남이 나를 신경 써주지 않거든요. 좋을 때는 남이 같이 나를 신경 써줍니다. 그냥 여유가 있잖아요. 야, 이거 좋아. 들어와.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안 좋을 가자, 때는 이렇게. 나 살기 바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맞아요. 아마 주변 사람들조차도 생각보다 의가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을 탓하기보다 자기가 자기만의 사고와 논리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간단한 것부터 연습을 해볼까요? 어저께 미국의 이제 물가 피크에 대해서 얘기가 많으니까 네. 그럼 본인이 물가에 대한 전망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처럼 모형을 통해서 전월비를 놓고 안에 세부적으로 농산물 가격, 유가 가격, 서비스 가격 다 분해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하나부터 시작해서 국제 유가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하고 소비자 물가랑 많은 상관관계가 높다 보니까 그럼 앞으로 유가가 어떻게 될 것 같지? 지금보다 오를까 내릴까? 네. OX부터 시작하면 자기만의 이젠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가는 상반기에 피크치고 하반기에 내려오겠네. 그럼 지금 물가 때문에 나타나는 금리가 높아지는 현상, 달러가 강해지는 현상, 거기서 외국인들의 이탈, 뭐 주식으로 따지면 도대체 외국인들은 왜 삼성전자를 안 살까? 그럼 왜 산다는 거지? 문헌을 보면 원화가 약하니까 안 사는구나. 그럼 원화가 강할 때 사겠네. 그럼 원화가 강한 건 언제 강해지지? 물가가 내려오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간단한 것부터 자기만의 잣대를 하나씩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제는- 선생님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막 머릿속에서 아니 그럴 때 넥스트를 읽으면 돼요. 네. 왜냐면 여기에 대한 답을 내려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 네. 사실 약간 아직도 사실 경제책을 꽤 많이 읽었거든요. 네, 네. 근데 뭔가 머릿속에서 네. 돌아가지 않아요. 네, 네. 금리가 내렸고 미국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네, 네. 그러니까 난 이걸 해야지라고 스텝이 안 떠올라요. 그거는 네. 극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네. 다만 힐링까지 해주시네. 감사해요. 다만 제가 제 네.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카운셀러 비슷하게 네. 애널리스트가 어쨌든 자기의 소양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설득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책에서도 가장 용감한 이코노미스트라는 찬사를 주셨었지만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배운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제가 딱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될 겁니다. 즉 시차가 분명히 네, 존재할 좀 거다. 진짜 저 열심히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매해. 정말 주식을 한다고 해놓고 시작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또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5년째 하고 있거든요. 5년째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네. 변화를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네. 이제 주식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알지만 네. 일반적인 분들에게 스태그플레이션 네.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이렇게 그게- 할 그게 것 뭐야?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 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리플레이션, 슬로플레이션. 슬로플레이션까지 네, 네. 3단계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저희는 아까 이제 물가와 네. 그런 금리 이 상관관계에서 어떤 네. 길을 가게 될지 네, 네. 얘기해주신 부분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 사전적으로 보면 다방면의 물가가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오르는 현상이에요. 매우 복잡하고 브로드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도대체 뭔데 하나만 얘기해봐. 그러니까 언론상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CPI를 갖고 우리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뭐 CPI를 갖고 얘기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것을 백본으로 두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에요. 네. 성장이 따라 오르면 그거는 성장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 리플레이션 시기라고 합니다. 그 시기에는 묻지마 투자라는 게 별로 나쁜 투자 방법이 아니에요. 즉 하라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물방 고기방 그쵸. 다 올라가는. 네,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는 잘 알거나 잘 모르거나 별반 차이는 없어요. 언제 차이가 있냐면 용기 있는 자,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장땡이라는 것이죠. 네. 그 외 반대급부에 있는 건 뭐냐면 성장이 뒷걸음질치고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사실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경기 침체라는 게, 그러니까 성장이 뒷걸음질친다는 게 사전적으로 보면 하루, 한 달 뒷걸음질 쳐갖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러지 않고요. 네. GDP라는 한 국가 경제의 성장 속도가 2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그러니까 1년을 놓고 봤을 때 6개월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찍었다면 우리 흔히 사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런 시기가 올 거냐? 과거 세계 역사에서 그런 시기가 많진 않아요. 근데 그런 시기에는 사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그때는 모두 다 피해야 됩니다. 투자에 대해서. 자, 지금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계속해서 아까 루나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지금 루나를 그래도 낙폭과대에 쉽사리 손이 나갔던 이유는 어쨌든 다시 오를 거다라는 가정과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네네.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시기가 오면 그 자산이 녹아서 없어지는 가능성도 있어서 그게 지금 현재 코인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불안감이자 기회 요인일 수도 있는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스태그플레이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너도나도 투자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 리플레이션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로 양방에 나눠 있잖아요. 거의 중간 단계가 성장이 가파르진 않는데 꾸역꾸역 성장이 완만하게 오르는 상태. 저는 그것을 슬로우플레이션 시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중물가 중금리 시대에는 슬로우플레이션 국면이 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벌어지는 시기에는 슬로우플레이션 시기다. 자,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가? 이때부터 이제 전략과 옥석 가리기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리플레이션 시대에는 묻지마 투자,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에는 아무도 투자하면 안 돼. 그럼 이 슬로우플레이션 국면에서는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가? 이것은 철저히 전략적으로 가는 건데 제 책에는 이것을 통계가 좀 오래돼 있는 미국의 100년 역사에서 슬로우플레이션 국면이 꽤 있어요. 그 국면에 주식, 그다음에 채권, 부동산 이 세 개의 자산들이 어떤 형태를 보였을까를 나타낸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역시 그래도 주식이 가장 아웃퍼폼 했었다라고 해서 주식의 시대의 슬로우플레이션 역시도 이제 선택을 잘하면 된다. 루나만 아니면 된다. 이거 썸네일 너무 경청하셔가지고 오늘 재밌네 오늘. 너무 경청하셔가지고 제가 아니에요. 다행히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서 저도 그냥 뭐 이거 뭐 사라지면 말지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들어간 거라서 사실 웃고 있지만 사실은 되게 심각한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참 되게 좀 잘 회복했으면 좋겠다. 실제 그런 진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 왜냐하면 워낙에 전망이 좋았고 제2의 루나를 찾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코인이었기 때문에 좀 잘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렇네요. 네. 그래 되게 궁금하다. 그래서 다음엔 도대체 뭘 사야 될까? 그 옥석 가리기라는 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진짜 전문적인 공부가 시야도 필요하고 지금까지의 경험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면 빈센트 작가님은 도대체 어떤 부분이 옥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 이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계속해서 주식을 사면서 모아갈 것인가, 아니면 큰 돈을 한번 투자하고 계속해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투자 방법에 따라서 기법에 따라서 관련된 산업과 섹터와 종목과 자산군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후자보다는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주식 투자를 하자라는 강한 어조로 말씀드리는 개연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적시성 있는 투자가 매우 중요한데 한번 큰 돈을 투자하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은 사실 또 한편으로는 큰 부를 얻을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게 질 좋은 삶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매일 보고 매일 보고 매일 실망하고 웃고 울고 막 반복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시원시원하죠. 처음에 딱 투자하고 계속 바라보면 잘 됐을 경우에는 흐뭇하죠. 나의 선택이. 그리고 사람은 시간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시간 가치에 대해서 상당한 밸류를 주는데 뿌듯하지만 반대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돈을 못 본다 하더라도 질 있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계속해서 축적되는 적립식 투자가 좀 중요하고요. 적립식 투자는 사실 답은 나와 있죠.
성장하는 산업을 사야 됩니다. 근데 그 성장의 테마와 동인이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성장의 동인은 뭐 가깝게 주변을 보세요. 주변에 없어질 물건과 계속해서 나올 물건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최근에 유가가 높아지면서 극명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높은 유가에 내연기관의 차를 더 탈 것인가? 네. 아니면 큰 패션이 바뀌는 차가 나올 것인가? 그럼 물론 반대급부는 있죠. 그게 옛날부터 올랐는데 지금부터 비싸졌는데,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잣대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저는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뭐 적립해서 조금씩 가져가는데 네네. 그게 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그렇게 투자를 뭐 고심해야 되는가? 저는 네. 앞으로 보면 무조건 성장하는 산업에 조금씩 투자하는 게 매우 바람직하고 단 성장은 시대정신 트렌드가 있다. 네. 테슬라 사요? 이런 질문 하실 것 네, 같아요. 앨런 머스크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뭐 한번 또 말씀 좀 드릴 게 있는 게 사실 뭐 편집을 하시려면 하셔도 돼요. 아, 네네. 지금 이런 케이스가 앞으로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뭐냐면 테슬라 사고 싶은데 네. 천슬라 찍고 내려오는 거 보니까 불안하고 근데 어쨌든 미국 자산은 사고 싶고 예. 근데 미국 자산에 테슬라가 안 껴있는 건 없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앞으로 그런 니즈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보고 저희 두물머리는 그것에 특화된 상품들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미국하고 싱가포르에서 화두가 되어 있는 다이렉트 인덱싱 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ETF 아시죠? 네. ETF는 사실 공모형 ETF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ETF 좋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이거 좋은 ETF니까요. 좋은 상품이니까 가입하세요. 그런데 어제 가입하나 오늘 가입하나 수익률이 달라요. 진입 시점에 따라서. 네네네. 이거는 나에게는 좋은 상품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내가 들어갔을 때는 수익률이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디렉트 인덱싱,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게 뭐냐면 ETF just for you입니다. 당신만의 ETF를 만들어줄 수 있다. 커스터마이징 된 그렇죠. ETF요? 그래서 S&P 500 중에 테슬라를 제외하고 예. S&P 499개 종목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상품들이 이제 나오나요? 그런 기법이 이미 다 구비가 됐고요. 오. 그게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핫하고 저희 두물머리는 이제 그 비즈니스를 사실 하려고 지금 이 산업에 뛰어든 겁니다. 야. 근데 막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런 걸 많은 사람이 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막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S&P 500 너무 좋은데 500개 종목을 다 알지도 못하고 네.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성장성과 아니면 범용성과 뭐 레퓨테이션이 있는 종목들을 잘 모아놨으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S&P 500 중에서 상위 10개만 보시죠. S&P 10 그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헬스케어 뭐 ETF 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네네. 굳이 뭐 그렇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 있지 있죠.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네. 게 있죠. 굳이 그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는데 네.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 헬스케어 업종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다 좋진 않아요. 늘상. 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또 일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다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다니면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뭐 코스피 200을 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가 2배인데 리스크 해지가 안 된 거죠. 그쵸. 왜냐면 내가 삼성전자 잘리는 순간 아니면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은 순간 내 자산도 같이 내려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난 코스피 200 사고 싶은데 삼성전자만 좀 드러내 주세요. 아니면 거의 비중을 좀 작게 조정해 주세요. 틸팅해 주세요. 네,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춤이 필요하구나. 맞습니다. 네. 재밌네요. 이야.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그냥 만들어준 거에 맞춰서 그냥 그것만 사는 시대는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살 수 있는 아니, 그럼 시대가 갈수록 됐구나. 안목이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안목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커스터마이즈 인덱스, 그러니까 just for you 인덱스 해서 수익률이 좋으면 금상첨화고 수익률이 안 좋다 하더라도 충분히 내가 인지한 투자라는 거죠. 이제는 남이 나에게 떠넘겨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철저히 분석하고 내가 이해할 만한 투자였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지금 5년 정도 투자하셨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다독다독으로. 다였다도 그러면 네. 거꾸로 해보죠.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1년 정도 투자하셨다. 네네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한 건 뭘까요? 다음번에도
동일한 실패를 반복할 네. 것 같은 불안감이에요. 네. 그런데 자신만의 인덱스가 있다면 반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요. 그것도 그 누구도 아닌 나만의 전략의 결과니까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상품이 나오면 그 중에 좀 특출한 수익률을 내는 어떤 그룹이 생길 거잖아요. 어떤 네. 묶음 ETF 같은 맞습니다. 게 또 그런 게 또 하나의 상품처럼 또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그럴 같고 수도 있죠. 따라가게 네. 될 수도 있을 그럴 것 수도 같고. 거기에 팔로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사실 이런 거 이제 플랫폼이고요. 투자 플랫폼이고 그 위에 저희 같은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유튜브 채널에서 예를 들어서 다독다독 인덱스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팔로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밌다. 네, 팽당할 수도 있고. 네, 네. 재밌네요. 팔로우하면 바로 그걸 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제가 너무 사면 안 사면 재밌는데요?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뭐 이런 거죠. 너무 그러니까 재밌다. KB 부동산 인덱스 말고 파쇼 인덱스 하나 만들어서 파쇼 인덱스 네, 하는 거죠. 좋다. 아, 재밌다. 가자. 아,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잘 될 것 네, 같아요. 네, 잘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2부에서 여쭙고 싶은 게 하반기에 확 달라지는 점들이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로나 그렇죠. 네네. 그런 네. 부분들 네. 투자나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쭙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넥스트에 대해서 지금 못 다룬 영역이 굉장히 많아서 체인도 좀 네네. 궁금해요. 네. 이제 네. 반도체가 전략 네. 물자가 될 거다 네. 이런 네. 말씀도 하신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게 에셋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뭐 우리 자산을 맞아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우리 넥스트 자산들이 에셋은 어떻게 무엇인가? 되는지 네. 이런 이야기들을 좀 2부에서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